자, 그럼 이어서 우리 8번 볼게요. 그림은 바닥 상태에 있는 이주기 중성 원자 A, B, C, D의 양성자 수에 따른 홀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자, 이때 보기 보면 기억 N equals 4다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얘 같은 경우는 보기를 먼저 보기보다는 문제를 이제 주어진 조건을 먼저 봐야겠네. 자, 그래프 봅시다. A, B, C, D 보시면 A, B, C 수 순서대로 지금 양성자 수가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A, B, C, D는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겠고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 다음 D가 되겠고 이때 A가 홀전자 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주기면서 홀전자 수가 하나도 없으려면은 얘는 어떤 원소가 돼야겠다. 우리 A는 베릴륨 아니면은 네온이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 네온 같은 경우는 이주기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원소잖아. 근데 제일 끝에 있는데 지금 A는 B, C, D보다 원자 번호가 더 작은 원소가 되니까 네온이 될 순 없겠더라. 그죠? 그럼 베릴륨이 되니까 전자 배치 어떻게 돼야 되겠고 1s 오비탈 2개 차고 2s 오비탈에 2개가 차서 홀전자가 없는 형태가 되어야겠고 그럼 이때 우리 A의 양성자 수 구하면 몇 개가 되겠다? 전자가 4개니까 중성 원자일 때는 양성자도 4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N이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D를 보니까 D는 원자 번호 제일 큰데 홀전자 수 3개죠. 그럼 D 홀전자 수 3개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1s 오비탈 가득 차고 2s 오비탈도 가득 차고 3p 된다. 2p 오비탈에 몇 개? 홀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어야 우리 홀전자 수가 3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D는 뭐가 되겠다? 질소가 되겠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럼 B, C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고 베릴륨과 붕소란다. 베릴륨과 질소 사이에 있는 2개의 원소니까 붕소, 탄소 이렇게 되겠고 붕소 우리 홀전자 수 하나 있는 거 알고 있고 C도 홀전자 수, 탄소도 홀전자 2개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홀전자 수도 맞더라. 그럼 N 플러스 2 하면 양성자 수 6이 되겠고 이제 보기를 보면 되겠네요. 기억 N equals 4 맞죠? 니은 제1 이온화 에너지는 B 붕소가 베릴륨보다 크다. 우리 이온화 에너지 중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대체적으로 오른쪽 위로가 안 된다. 같은 주기에서는 족이 클수록 원자 번호란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신이 없네. 그러니까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족이 클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족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얘기했는데 언제?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랑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만 예외가 된다 했죠. 근데 베릴륨은 2족이고 붕소가 13족이니까 얘네 둘은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겠고 그럼 둘 중에 이온화 에너지 누가 더 크겠다? 베릴륨이 더 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A가 B보다 더 크겠습니다. 니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바닥 상체에서 홀전자 수는 D-가 C보다 크다 했어요. D가 질소니까 N-는 뭐가 되겠어? 전자를 하나 얻은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홀전자 2개로 줄어들었네. 얘가 C보다 크다 했는데 C 홀전자 수 2개죠? 그러면은 D-하고 C하고는 홀전자 수가 서로 같아야겠네. 따라서 우리 디귿 틀린 얘기 되겠죠? 그럼 우리 8번에 맞는 거 뭐밖에 없다. 기억밖에 없으니까 정답 1번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9번 볼게요. 다음은 바닥 상태 중성 원자 XY에 대한 자료이다. X는 이주기 비금속 원소이고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는 6개이다 했어요.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수가 6개면은 16족 원소고 이주기 16족이니까 X는 산소 되겠죠. Y는 3주기 금속 원소이고 홀전자 없으니까 뭐겠다.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보기 보면 기억 X 산소의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몇 개가 돼요? 전자 6개니까 2s 오비탈에 2개 차고 2p 오비탈에 4개 차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차겠다. 그럼 홀전자 수 2개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Y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1s, 2s, 2p 오비탈까지 가득 차고 3s 오비탈에 2개 차겠다. 이래야 홀전자가 없으면서 금속일 테니까 맞습니다. 우리 그냥 마그네슘 원자 번호 12번인 거 아니까 전자 12개
낮은 순서대로 한 개씩 두 개만 이렇게 배치하면은 다음과 같이 배치되는 거 알고 있죠? 예, 니은 맞죠? 다음 디귿. X와 Y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수는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마그네슘 이온화 하면은 Mg 2+가 되는 거고, 뭐의 전자 배치 가지는 거 알고 있어? 네온의 전자 배치 가지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산소 이온화되면 뭐가 되고, O 2-가 되고, 얘도 전자 총 10개로 네온의 전자 배치 가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서로 같은 거, 예, 맞네요. 디귿 맞습니다. 그러면 9번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2요소 봅시다. 다음은 물의 구성 성분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했어요. 보기 먼저 볼까요? 기억, 물의 구성 성분은 수소와 산소이다. 이거는 굳이 앞에 실험 몰라도 알 수 있는 거죠.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플러스 극에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는 연료 전지에 사용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물을 전기 분해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추측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앞으로 넘어와서 쭉 한번 볼게요. 가 해서 뭐니까 물에다가 소량의 황산나트륨 넣고 비눗물 넣었대요.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건전지와 샤프심을 그림과 같이 연결한 후 샤프심을 가의 용액에 넣었더니 기포가 발생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황산나트륨 넣은 건 왜 넣었을 거야? 전기가 통하게 하려고. 우리 증류수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통하게 하려고 황산나트륨을 넣어줬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비눗물은 왜? 기포 발생시키려고. 그냥 물에다 하면은 기포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공기방울 올라와가지고 위로 다 빠져나갈 거 아니야. 우리는 기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비눗물을 넣어줬다. 거품 내려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달을 보니까 플러스 그게 기포에 향해 불씨를 가까이 했을 때 불씨가 밝아졌고, 얘는 뭐 들어있구나. 산소 들어있겠구나 얘기할 수 있겠고, 마이너스 극에 기포에 성냥불을 가까이 했을 때 펑 소리가 났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발생했겠다. 수소가 발생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우리 보기를 다시 보면, 자, 니은 플러스 극에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 했어. 플러스 극은 우리 산소 나오는 거잖아. 자, 물에 분자식 H2O니까 산소보다 당연히 수소가 더 많이 발생을 해야겠죠, 기포가. 따라서 니은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 수소는 연료전지에 사용된다. 맞죠. 그 다음 리을.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는 식물의 광합성에도 사용된다. 플러스 극에 발생한 기체는 뭐였어? 산소였으니까 광합성에서 생성되는 거 맞네요. 리을 맞죠? 그럼 기억, 디귿, 리을이 맞네요. 우리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1번 바로 볼게요. 그림은 아크릴로 나트릴의 구조식을 비공유 전자쌍과 다중결합은 나타내지 않았다. 이때 기억, 니은, 디귿은 결합 길이이고 알파, 베타는 결합각이다. 얘도 우리 그림 완성하고 들어가는 게 좀 편하겠죠? 자, 일단 우리 탄소, 질소 이렇게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 탄소는 몇 개의 공유결합? 4개의 공유결합을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고, 비공유 전자쌍 없잖아. 그러면은 지금 단일결합으로만, 그러니까 다중결합은 표현하지 않았는데,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는 다중결합을 할 수가 없죠. 왜?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다중결합이 어디로 가겠다? 여기에 기억이 이중결합이 돼야 제일 끝에 있는 탄소가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탄소 덕분에 4개의 공유결합하게 됐네요.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탄소는 일단 니은은 단일결합이 돼야겠고, 그죠? 디귿이 뭐가 돼야겠다. 3중결합이 돼야 탄소도 4개의 공유결합 만족하고, 질소는 우리 3개의 공유결합 해야 되는데 디귿을 통해서 3개의 공유결합 다 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한 쌍 그려줘야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네요. 결합각도 얘기할까요? 자, 알파 어떻게 되겠어? 얘는 탄소 기준으로 지금 평면 삼각형이죠? 몇 도? 결합각 120도 되겠고요. 베타는 어떻게 되겠다? 지금 일자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된 거니까. 왜? 주변에 지금 다른 결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자 형태로 결합이 된 거니까 180도 되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기억. 비공유 전자쌍 1개 있네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 결합각은 베타가 알파보다 크죠?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결합 길이는 당연히 단일 결합이 제일 길고 한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그리고 두 손으로 잡아당기는 기억이 두 번째로 길고, 제일 짧은 건 세 손으로 잡아당기는 삼중결합이 되겠다. 니은, 기억, 디귿 이 순서 되겠습니다. 디귿 맞네요. 그러면은 11번의 정답 니은, 디귿 맞으니까 5번 되겠죠. 다음 가서 우리 12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분자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특성 보니까 극성 분자이다. 두 번째,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에 존재한다 했어요. 이때 이 특성을 가지는 분자로 옳은 것 그르는 게 문제네. 일단 1번부터 얘기하면 NH3면은 우리 어떤 구조? 질소 기준으로 여기 비공유전자쌍 있고 수소 이렇게 3개 결합하고 있잖아. 무슨 평면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부령을 가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삼각부령이니까 모든 원자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거 틀렸네요. 1번 안 되겠고요. 2번 H2O 구분형 구조죠. 그리고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존재하고, 그럼 일단 꺾인 이런 구분형이니까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는 거 맞는 얘기 되겠고요. 우리 물 급성 띄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옳은 분자 물 되겠네. 12번의 정답 2번 되겠고요. 나머지도 얘기합시다. 3번 BF3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자, 가운데 붕소 기준으로 FFF 이렇게 결합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원자 동일평면상에 존재하는 건 맞지만 극성 분자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CO2도 우리 모든 원자가 직선형이니까 동일평면에 존재하는 건 맞지만 극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5번 CCl4는 정사면체형이죠. 여기도 CL, CL, CL 이렇게 되겠고, 정사면체형이니까 모든 원자가 동일평면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극성도 안 띠니까 5번도 틀렸다. 12번의 정답 2번 되겠고요. 다음 넘어와서 13번 봅시다. 다음은 세 가지 화합물의 분자식과 분자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가나다에 해당하는 화합물의 수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부터 봅시다. 삼중결합 가지고 있다. 분자식에 따른 우리 구조 한번 써봅시다. HCN 사이화산화탄소 어떻게 돼요? HC 삼중결합 N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 CO2는 탄소 기준으로 양쪽으로 산소 이중결합, C2H2는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고, 이중결합이 있어야겠죠? 이중결합이 있고 끝에 2개씩 수소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 아니네. C2H2구나. 죄송합니다. 그럼 삼중결합 있는 게 맞네요.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 있어야 양쪽 끝으로 수소 하나씩 만나겠네. 자, 이렇게 구조식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가부터 삼중결합 가지고 있는 거 HCN하고 C2H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구성 원자가 모두 같은 평면에 존재한다. HCN 직선형이죠. CO2도 직선형. C2H2도 딱 봐도 우리 직선형이죠. 그죠? 왜? 다른 쪽으로 삐져나가는 원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셋 다 직선형이니까 나는 3개 다 맞는 얘기 되겠네요. 그 다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보다 크다. 즉 극성을 띠냐 물어보는 거죠. CO2는 무극성인 거 알고 있고 C2H2도 완전히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극성을 띌 순 없겠더라. HCN만 극성을 띠는 형태가 되고 있죠. 따라서 다는 한 가지 분자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2개, 나는 3개, 다는 1개가 되니까 정답 몇 번? 13번에 4번 나오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14번 볼게요. 다음은 탄소화물 가와 나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 볼게요. 기억. 가의 탄소 원자 간 결합은 이중결합이다. 얘는 CH2, CH2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고 수소, 수소. 여기도 수소, 수소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이중결합 있는 거 맞네요. 그 다음 니은 HCC의 결합각은 가와 나가 같다. 가는 딱 보니까 어때요? HCC면 이각이죠. 이각인데 평면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몇 도가 되겠다? 120도가 되겠다 얘기할 수 있고요. 나는 이 그림만 보고 속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얘는 사이클로 헥세인을 나타내는 거죠. 사이클로 헥세인을 나타내는 건데 C6H12 구조식 되겠고, 구조식이 아니라 분자식 되겠고, 구조식이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는 건 우리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고, 실제 구조는 어때? 의자형 또는 배형을 가진다 그랬어. 이렇게 의자형을 가지던지 또는 이런 식으로 배형의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결합각은 몇 도? 109.5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니은 틀린 얘기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나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모두 동일 평면에 존재한다 했어요. 자, 딱 봐도 입체 구조잖아. 의자형, 배형. 그렇기 때문에 모두 동일 평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귿도 틀렸네. 그럼 14번에 맞는 거 기억밖에 없죠. 정답 1번. 다음 넘어가서 15번. 가나 다는 일산화탄소와 관련된 몇 가지 산화 환원 반응이다. 기억부터 볼게요. 가의 COCl2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이다. 계산해주면 되죠. 일단
Cl 산화수 마이너스 1 되겠고 산화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C는 몇이 돼야? 플러스 4가 돼야 정기적으로 중성을 띌 수 있겠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CO 는 가에서 산화되고 나에서 환원된다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 가에서 CO 산화수 분석하면 탄소 산화수 플러스 2, 산소 산화수 마이너스 2겠죠? 근데 COCl2가 되면서 탄소의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CO는 산화된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 문장 맞고 그 다음 나에서 환원되는지 봐야겠죠. 산화수 비교합니다. 자, 탄소 플러스 2, 산소 마이너스 2였다가 CH3OH 되면서 어떻게 되겠다? H가 산화수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산소 산화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탄소는 산화수가 몇이어야? 마이너스 2여야. 왜? 수소가 지금 총 4개니까. 그래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1짜리 4개, 플러스 4 만나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겠죠. 탄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변했으니까 나에서는 환원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니은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다에서 물은 산화제로 작용한다 했어요. 산화제가 뭐야? 자기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죠. CO의 변화를 보면 되겠네. CO가 지금 CO2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된 거야? 산소를 하나 받았죠? 우리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CO 산화된 거 맞겠고 CO가 산화됐으면은 물 자기 자신은 뭐가 되겠다? 환원됐으니까 산화제 맞는 거, 산화제 되는 거 맞는 얘기 되겠죠? 디귿도 맞습니다. 그럼 15번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거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웬만하면 여기서 끊고 싶은데 우리 원래 뒷부분 16번부터 20번 사이가 우리 좀 복잡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따가 쉬었다 뒷부분 풀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 문제만 더 봅시다. 16번 볼게요. 그림 가나 다는 표면이 다르게 처리된 철에 흠집이 생긴 후에 물방울이 접촉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이때 보시면 기억 철의 부식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은 가이다 했어. 이건 가나다 전부 비교를 해야겠네. 가는 이제 흠집이 나는데 철 위에 아연이 도금되어 있었고 나는 철 위에 은이 도금되어 있었고 다는 철 위에 페인트가 도금이 되어 있었어. 자, 그러면은 우리 철, 아연, 은 이 세 가지가 모두 금속이니까 금속의 반응성의 크기를 이용해서 어떤 게 부식이 더 빨리 일어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 그럼 우리 금속의 반응성 생각하면 어때요? 칼카나마 아죠. 그래서 아연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철 이렇게 되고요. 다시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 수구 수은 제일 마지막에 은이 들어가 있네. 따라서 반응성의 크기 순서는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아연이 철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아무리 철이 노출이 돼 있어도 아연이 먼저 부식이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가는 좀 늦게 부식이 일어나겠고 나에선 어떻게 된다? 은보다 철이 반응성이 더 크니까 은이 이렇게 벗겨져 버리면 어떻게 돼? 겉에 노출된 철이 먼저 부식이 일어나겠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나가 더 먼저, 가보다 먼저 부식이 일어나겠네요. 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페인트는 금속이 아니니까 반응성이 없고 철이 당연히 벗겨지면은 철만 금속이니까 얘가 부식이 일어나겠죠. 자, 아무튼 우리 기억에선 부식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거 물어봤으니까 가보다 나가 더 잘 일어난다. 니은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기억이 틀린 얘기죠. 기억 틀린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나에서 철은 산화되고 은은 환원된다 했어요. 철이 산화되는 건 맞지만 은이 뭘 환원돼? 은은 지금 금속 그 자체로 있는데 환원될 게 없죠. 그래서 얘만 빼주면 됩니다. 나에서 철은 산화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야 된다. 니은 틀린 얘기예요. 은은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디귿 다에서 전자는 철에서 물방울로 이동한다. 왜? 철이 산화되는 거니까 FE가 어떻게 되는 거야? FE 2+로 전자를 잃는 거고 잃은 전자가 어디로 간다? 물방울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16번에 맞는 거 디귿밖에 없죠. 정답 2번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나머지 문제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풀도록 할게요.